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9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91일차고요. 오늘도 부의 추월 차선이에요. 한 100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네, 볼게요. 273페이지 보면 낮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려면 탁월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볼게요. 진입의 계명을 어겼다면 탁월하기라도 하라. 진입장벽이 높거나 남달리 탁월하거나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 진입장벽이 이게 뭔가 여기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들을 어겼더라면 탁월하기라도 해라. 탁월함은 그럼 무엇인가? 탁월함은 진입의 법칙을 깬다. 하지만 탁월하기란 마치 평균 이상의 고등학교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는. 탁월함이 되기까지는 고등학교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되는 것만큼이나 쉽지가 않다. 고등학생이 프로선수까지 가려면은 아무래도 많이 기량이 딸릴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수천 명의 다단계 판매원들과 강당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반드시 탁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 구조 안에서는 내가 탁월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그 5천 명의 디스트리뷰터 중 가장 탁월한 한 명이 나일 수 있을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역으로 내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대략 12명의 경쟁자들이 있었다. 12명 중 내가 가장 탁월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탁월함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또 하나의 예가 프로포커와 주식, 선물, 외환 등과 같은 금융 트레이딩이다. 두 분야 모두 진입의 계명을 위반하며 접근 제약이 없거나 아주 작다. 아무 때나 라스베거스에 가서 1만 달러로 포커 토너먼트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계좌에 1만 달러를 넣고 외환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장을 형성한다. 그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탁월해야만 한다. 세계 최고의 그리고 부자인 포커 선수들은 탁월할 뿐 아니라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 장벽의 유혹에 넘어간 약자들을 이용해 먹는다. 프로들은 이런 약자들을 데드머니라 부른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다. 초짜들은 외환 시장을 드나들며 외환 거래를 통해 한몫 잡는 꿈을 꾸지만 정작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중 뛰어난 몇몇과 외환 시장 중개소 및 포커 사이트 등의 정보 제공자들이다. 골드러시 때는 금을 팔지 말고 샵을 팔라라는 옛말이 있다. 당신의 사업이 누구에게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탁월해야만 한다. 당신이 탁월하다면 쉽게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자산이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탁월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탁월한 사람만이 그 5천 명 중에서 탁월할 수 있냐? 12명의 경쟁자들 중에서도 탁월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갖고 있는데 저희가 배우는 교육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 진짜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의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 사건과 경험했었던 것들로 인해서 그대로 봐지지가 않은 거예요. 보는 순간 판단 분별이 쭉 되는 거죠. 보는 순간 싹 스캔을 하면서 판단 분별이 들어와서 1초에 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만 가지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신념 체계를 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근원적인 신념이 이거구나 이제 밀쳐져서 고립됐다라는 게 진짜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찾아지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하니까 그 다음 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20에서 175까지 8개의 감정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전업에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은 딱 신념을 찾자마자 엄마를 탁 놓고 신념을 찾자마자 이게 다 사라지면서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떻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작동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감정 없이 그 빛 자체로 보시겠죠. 뭐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공부를 막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시간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보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8개 단계도 하나하나의 어떤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0에서 175까지의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치심부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수치심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알아서 되겠지. 175부터 할까, 20부터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어나서 팩을 하면서 홈스킨에서 이제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앉았더니 이제 저절로 무엇을 해야 될지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자존심 175부터 해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됐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또 발표를 또 해야 되겠구나. 이 근원적인 신념을 다 있죠. 예.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분노, 욕망하고 집착하는 거,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거, 그 다음에 슬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근원적으로 제가, 이게 무기력함이 있었구나. 항상 무기력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혼자 있을 때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확 무기력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움직이죠. 움직이고 뭔가를 해요. 하지만 이 에너지가 200 이하에 있는 낮은 에너지를 싹 다 신념 체계를 없애고 얘가 느낌으로 사라지게 다 하고 난 뒤에는 진짜 탁월함이 의식 성장이에요. 그쵸? 의식 성장이 탁월함이지 않을까요? 의식 성장을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함께 듣고 함께 신념을 찾아서 없애면 다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투벌하다는 거는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우리 그룹은 특히 우리 그룹은 이 의식 성장하고 탁월해지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들어도 귀한 줄 모르고 들었다 빠져나가고 자체가 있는데도 귀한 줄 몰랐던 거. 근데 우리는 귀함을 알고 공부를 하고 계속 끝까지 하는 거. 그쵸? 그래서, 근데 거기서 진짜 이기적인 내가 빠져야 되는데 그냥 있잖아. 이기적인 게 있으면 또 나한테 또 이기적인 어떤 이 파급력이 약해져요. 커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의 변형이 되고 있는 나의 상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의 상태는 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의식 성장하는 거. 볼게요. 진입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과정이다. 당신의 사업이 진입의 계명을 위반하지는 하는지 알고 싶은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회성 행사인가, 과정인가? 진정한 사업의 시작은 행사가 아닌 과정이다. 진정한 사업의 시작은 뭐야? 행사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에. 그쵸? 그래서 디스트리뷰터 용품을 구매했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나니 어느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진입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네퍼 밸리에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어떨까? 일단 괜찮은 부동산을 물색해야겠고 수리를 하고 돈을 대고 보험을 들고 면허와 허가를 받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에 더하여 한 10가지 단계는 더 거쳐야 할 것이다. 진입이란 매우 세부적인 과정인 것이다. 모두 다 하고 있다.
정체된 고속도로에 갇혀 몇 시간 동안 어디에도 가지 못한 적이 있는가? 모두 다 하고 있는 곳에 온 것이다. 통행량이 큰 길은 사람들로 꽉 찬 길이다.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 길에서 나갈 것이며 당신 또한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다 부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가 부자라면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 돈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는 모두 다이다. 모두 다는 진입의 계명이 위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적신호다. 모두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실패한다. 건축 붐이 일어 모두 다 미친 듯이 주택을 구매할 무렵 나는 거꾸로 했다. 나는 집을 팔았다. 사는 것이 유행이라면 팔아야 한다. 파는 것이 유행이라면 사거나 가만히 있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1990년대 후반의 기술주 붐과 유가 급증, 최근 들어서는 세계 금융 위기로 이어진 주택 파산 사태 등 모두 다 하는 것이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은 임박한 파멸을 향하여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길 위의 혼잡과도 같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떼와도 같다. 모두 다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다 살아남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 들어오신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 들어왔는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탁월함, 의식 수업을 다 듣지는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마 그 파급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근데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 우리 의식 수업을 듣는 사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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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소수잖아요. 80억 인구 중에서. 그렇죠? 너무 엄청 소수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듣도록 해야 돼요.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라는 위험 신호가 있어요. 1990년대 후반 기술주가 치솟고 있을 때 나는 모두 다 하는 것을 따라했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 모두 다 하는 것을 따라해서 돈을 잃었다.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 최근 주택 붐이 일었을 때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이번에는 폭락 전에 부동산 세 채를 매각했다. 주택시장이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했을 때 나는 이미 손을 떼고 현금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모두 다 하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챘다.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모두 부자여야 한다. 이 명제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렇다면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소비자들,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진 분별 없는 열광을 보면 이제 손을 떼야 할 때라는 것을 안다. 2009년 초반 주식시장이 결단 났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구였고 파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모두 다 팔고 있었다. 워렌 버핏은 사는 사람이었다. 모두 다 팔고 있었고 세계 최고 부자는 사고 있었다. 모두가 틀렸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모두와 같으면 안 된다. 요약 추월 자산의 핵심이에요. 진입의 계명에 의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길은 열등해진다. 접근성이 높은 길에는 통행량이 많다. 통행량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하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문은 낮아진다.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포화 시장을 야기한다.
낮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려면 탁월함이 필요하다. 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그냥 탁월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탁월해야 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탁월해야 되는 거는 의식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 성장할 수 있는 수업도 있고, 그죠? 엄청 탁월한 것이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그래서 너무 당연시하고, 당연시하는 거는 또 내가 또 그만큼 작아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 540으로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욕망으로 125로 하느냐, 이 수업을 감사함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달라져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277페이지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진다.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 의지할 곳이란 없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지하는 것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 누구요? 스스로 나에게 내 스스로 의지를 한다. 그런데 나는 에고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로 내맡긴다. 그쵸? 신의 의지로 내맡겨서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옆에 누구 기댔다가는 에고를 기댔다가는 그냥 협업하는 관계는 괜찮은데 의지를 해버리면 나중에 투사가 돼요. 엄마를 의지를 했더니 엄마를 투사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투사를 하더라고요.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의지한다는 거 욕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5에 의지하다가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항을 하면서 투사를 하고 욕망하는 것도 투사하고 나는 이것으로 내가 뭔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칼날 진짜 면도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경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 의지할 것은 없다.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일단은 편안해졌어요. 아 내가 왜 이랬지라는 거 엄마한테 대한 내가 나 오해를 한 거잖아요. 엄마는 밀쳐낸 적이 없는데 밀쳐냈다고 엄마가 나를 밀쳐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로 평생을 살았던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8가지를 이제 일일이 다 해결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스스로의 신에게 의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관점이 엄마 관점이 아니구나라는 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또 이제 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통제의 계명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 모든 것 회사, 상품, 가격, 수익 구조, 경영 방식 등을 통제함을 뜻한다. 그런데 회사의 모든 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접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되는 것이다.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통제권을 놓지 않는다. 반면 통제의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다단계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다. 그렇죠?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대요. 추월차선은. 근데 의식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피라미드 구조밖에 되지 않고 진짜 다단계를 차려요. 정말 정통 플랫폼, 데이터가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나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이 책이 조금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구분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추월 차선의 운전자들은 프랜차이즈에 감행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만든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몇 개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편승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보상 체계도 수익 구조도 잘 봐야 돼.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진짜 탁월한 의식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안을 갖고 있는 거, 그쵸? 그게 우리가 탁월하는데 그걸 끝까지 해내야 되겠죠. 볼게요.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제휴 계약에 을로서 임하지 않고 이를 갑으로서 제공한다.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산지 직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고용되지 않고 고용한다.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임차료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챙긴다.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챙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편승할 때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라.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이다. 편승한다는 것은 추월 차선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특히 딸린 식구들이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어떠한 운전자와 히치하이커 관계에서도 항상 운전자가 히치하이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있으며 또한 통제권이라는 추월차선 전략의 중대한 요소를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운전자다. 운전자가 이 저희 플랫폼을 하면서도 운전자는 나여야 돼요. 스폰서가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도 되는 게 아니라 길을 안내받고 내 스스로가 운전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편승하기의 문제점은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정한 사람일 수 있으며 썩어 빠지고 부도덕한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히치하이커인 당신은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운전자에게 맡겨버린다. 권한을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맡겨버려서 나중에는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제가 이제 보면 어, 조금 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아직은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이 플랫폼에 대한 진정한 회사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스폰서가 하다 그만두어 버리면 안 나타나요. 그런 상황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가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 사업에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걸을 수 있느냐. 누가 안내해서가 아니라 도움은 받죠. 협업은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그거를 결정을 하고 내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윤리적이고 운전 조종해서 어떤 경우에 하치 하이커인 당신은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운전자에게 맡겨버려서 조종키를 쥐고 있는 자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조종키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망설임 없이 구조적인 통제권을 맡겨버린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서명한 을은 마케팅, 광고, 로열티를 비롯하여 중대한 사업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다. 판매권 계약에 서명한 을은 다시 다른 사람들이 회사의 보상 체계를 좌우하게끔 한 것이다. 이들의 제품군은 중앙 권력의 지령에 의해 통제당하며 이들은 마치 기계처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받는다. 지시를 다 받으면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엄마들이. 나의 두려움 때문에 제가 나가서 다치면 어떡하지? 왜? 다치면 내가 힘들잖아. 애도 아프잖아. 아픈 애의 모습을 보면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를 하죠. 통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 온실 속에 식물로 그냥 자라고 밖에 나가서 태풍이 치고 했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통제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울타리는 지어줘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통제를 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식물 자체가 거기서만 온실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 그래서 음, 판매권 계약에 서명한 옳은 사람들이
어디 이거는 체크를 안 했어요. 그냥 읽어야 되겠어요. 서명한 을은 다른 사람들이 회사의 보상 체계를 좌우하게끔 한 것이다. 이들의 제품군은 중앙 권력의 지령에 의해 통제당하며 이들은 마치 기계처럼, 이건 읽었네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받는다. 이들은 기업의 족장과도 같은 존재에 의해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제품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없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케팅에 관한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초보자들이 잘못 읽으면 뒷부분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분할 수 없으면 이게 마케팅에 관한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운전자들이 급작스레 방향을 선회하여 계약 조건을 바꿀 때 당신은 따를 수밖에 없다. 선회한 방향이 도산이나 과실 책임으로 향하는 절벽일 경우 그 가라앉는 배는 당신 것이 된다. 정말로 이러한 관계를 맺고 싶은가? 저희가 그룹이 커져야 회사에다가 뭔가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때 큰 목소리를 내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성장한 부분들이 조금 작아요. 근데 올해 엄청 성장하지 않을까. 제대로 3061, 30명의 회원을 만들어서 6명의 라인을 만들고 3061이 굉장히 중요해요. 30명의 회원을 만드는데 요새 굉장히 잘들 하고 계시죠. 오프,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만들고, 만듭니다. 꽃사랑 수원님 바쁘시다, 그쵸? 밤에도 막 들어가시던데, 그쵸? 네. 네. 그래서 내가 탁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그룹이 어떻게 해야지만 또 회사에다가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대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꾸어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예요. 예전에 그래서 멘토 선생님이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어, 요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바꾸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좀 커져야 돼요. 좀 더 커져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브랜드에만 투자하라라고 또 이제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2092일차인가요? 2일차 있나? 네. 2일차네요. 그렇죠? 네, 내일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토요일은 어, 또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이번 주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 다음 주 일요일은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경 쓰셔가지고 또 초대를 해야 되겠죠? 네, 초대해서 모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2, 23일 시크릿 있습니다. 네, 또 그때 시간 비워서 또 초대를 또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게